한적한 작은 시골에 의문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정원으로 아름답고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자랐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는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영애였습니다. 영애는 의문의 정원에서 하루 종일 꽃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꽃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며 정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영애는 정원에 새로운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꽃은 다른 꽃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그 빛나는 아름다움에 영애는 놀랐습니다. 영애는 그 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가시가 없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애는 그 꽃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애는 그 꽃이 혼자서 계속 지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애는 결국 그 꽃을 위해 작은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그 꽃을 위한 안식처이자 비밀의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영애와 꽃은 함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돌봐주며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야기는 시골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정원은 그들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적한 골목길을 걷던 권비는 갑자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무엇인가? 권비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권빈을 쳐다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빈은 자신의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 권빈은 묵호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은 아름답고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이 권빈을 묵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그녀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권빈은 아직도 묵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빈은 골목길에 벤치에 앉아있던 중에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권빈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이쪽을 향해 걸어왔고 갑작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애라고 해요. 묵호에 새로 이사 왔어요. 영애의 말소리는 권빈을 끌어당겼습니다. 영애와의 대화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고 권빈은 영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영애는 권빈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권빈은 영애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서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빈은 자신이 느끼던 그 느낌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영애에게서 받는 따뜻함과
편안함은 건빈을 사랑으로 이끌었습니다. 건빈은 이제 영애와 함께 묵호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빈은 과거의 아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사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의 어둡고 조용한 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여전히 신비롭고 매력적이었지만 모나리자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외로움과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감탄이 담겨 있지만 모나리자는 그저 벽에 걸린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나리자는 오직 캠퍼스 위에만 남아 있었고 모나리자의 영혼은 그 미소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물관이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방 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있던 그림들이 하나둘씩 생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근육을 풀고 보티첼리의 비너스는 바다의 거품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역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나리자는 조용히 그림틀에서 나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나리자는 다른 예술 작품들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비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모나리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모나리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게. 모나리자는 그림이 되기 전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렌체의 아름다운 거리와 르네상스 시대의 활기찬 분위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의 작업실에서 보낸 시간들.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미소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우정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나리자의 이야기를 듣던 다른 작품들은 감탄하며 모나리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모나리자의 이야기는 그들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모나리자는 다시 벽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나리자는 천천히 그림틀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이제는 외로움 대신 따뜻한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박물관이 문을 열었을 때 모나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변함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모나리자를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렇게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고 모나리자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평선 너머로 아침 햇살이 퍼지며 세상을 깨웠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묵호는 숲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숲 너머의 짙은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16살 소녀 영애는 호기심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항상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 이야기에 매혹되어 그 세계를 탐험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할머니로부터 낡은 지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지도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애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영애의 모험심은 이미 그 경고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애는 작은 배낭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 곧 짙은 안개가 영애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은 끝에 영애는 낯선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잎사귀들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애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지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영애는 멀리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을 따라 가보니 작은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애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무코 마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외부 세계의 사람들은 오랜만에 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애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무코 마을과 연결된 적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길이 닫히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애가 돌아온 것이 예언된 구원자의 도래라고 믿었습니다. 영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애는 이상한 생물들과 마주했고 고대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래된 문서로 무코와 미지의 세계가 하나의 왕국이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애는 그 문서를 통해 길을 찾았습니다. 영애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무코로 가는 문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끝에 그들은 결국 문을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영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코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애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사하며 미지의 세계와 다시 연결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세계가 하나가 되어 더 큰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애는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영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를 벗어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카페, 추억 속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인 할머니가 정성껏 가꾼 정원이 있어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할머니는 자신이 아끼는 장소에서 특별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랐습니다. 주말 오후 카페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건빈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상태로 이곳에서 한때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카페 한편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건빈은 문득 자신의 첫사랑 영애를 떠올렸습니다. 건빈과 영애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자연스레 서로 호감을 가졌고 사랑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건빈은 서울로, 영애는 다른 지방으로 떠나며 서로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도 이 카페 추억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건빈이 추억에 잠겨있는 동안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영애였습니다. 영애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고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애야, 건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건빈, 정말 오랜만이야. 영애는 감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건빈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으며 영애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을 전공한 후 지방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빈은 해외에서 광고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빈은 영애의 갤러리를 방문하기도 하고 영애는 서울에 있는 건빈의 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건빈은 영희를 카페 추억의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카페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건빈은 영애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애야,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영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건빈, 다시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앞에 추억의 정원에서의 재회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건빈과 영애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서로를 지지했고 마침내 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구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카페 추억 속의 정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권빈과 영애에게 특별한 장소로 남아 그들의 사랑과 추억을 간직한 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추억 속의 재회는 두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고 추억의 정원에서 다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이어졌습니다.